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비상격 교과서고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벌써 10번째 시간이고요. 전 이번 시간은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해서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어본 시간인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단원 전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 꼭 먼저 풀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 푸실 때 은근 막 틀리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당연히 시험 전이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모든 거를 많이 채워나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 136쪽이고요. 바로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복소수의 사칙연산 문제입니다. 자, 복소수가 지금 두 개가 주어졌을 때요. 이 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제 분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무작정 대입하시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빠르게 풀 수는 없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죠. 물론 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하셔가지고 풀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내신 시험에서는 우리 50분 동안 제한된 문제를 다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좀 쉽게 준 문제는 최대한 빨리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문제 푸실 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여기서는 뭐 대입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차피 최대한 뭔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주어진 요 식을 좀 보겠습니다.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알파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알파 베타가요. 뭐 서로는 완전 다른 복소수가 아니라 두 개 무슨 관계예요? 혈례복소수 관계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보시면 둘이 지어진 식 한번 인수분해 좀 해보겠습니다. 공통인수가 지금 알파 베타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알파 베타로 묶어주시면 앞에 거는 알파 남을 것이고 뒤에 거는 베타가 남겠죠. 결국엔 뭐다? 굳이 대입한 것보다는 두 복소수에 대한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결국에 합부터 구할게요. 합은 보게 되면 지금 허수는 사라지는 거니까 2 더하기 2는 4 되는 것이고요. 자, 곱의 경우에는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어서 얼마?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다? 그쵸, 정답은 그래서 5 곱하기 4에서 바로 20 되는 것이고요. 선택지로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2번 문제 같이 가볼게요. 자, x는 2차 방정식이요.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같은 말보다 판별식 값이 얼마? 0인 것이었죠. 그쵸? 자, 그럼 일단 이 주어진 2차 방정식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요거는 x제곱 되는 것이고요. 1차항 좀 묶을게요. 마이너스도 묶을 수 있죠. 그러면 k 플러스 2x에다가 더하기 k제곱 더하기 1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니까 지금 1차항계에서 짝수 곱해졌으니까 저는 4분의 d를 구할게요. 자, 4분의 d는 결국에는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는 거니까 k제곱 플러스 1 되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4k 플러스 4 빼기 1 정리해 주시면 4k 플러스 3이 0이 되는 거여가지고요. 따라서 k는 얼마다?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뭐와 연관이 있다? 판별식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소다는 두 실근을 가진 판별식은 양수 되는 것이고요. 중근을 가지면 판별식은 0 되는 것이고 소다는 두 허근을 가지면 뭐 작다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방정식이 두근의 b가 2대 3일 때요. 실수 k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근에 대한 내용 나오게 된다면요. 첫 번째, 뭔가 근에 대해서 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보통 판별식이고요. 정확한 근에 대한 정보를 줄 경우에 대해서 보통은 근과 개수의 관계 반드시 떠올리셔야 됩니다.
되었죠? 자, 일단은요, 지금 두 근이 B가 1이 3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두 근을 먼저 좀 설정하겠습니다. 즉, 결국에는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쵸? 2알파하고 3알파 결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알파는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결국에는 두 근이 알고 있어요. 2알파, 3알파로. 그럼 뭘 이용할 수 있다?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두 근의 합부터 가보시죠. 자, 두 근이 합 뭐냐면 일단 5알파 되는 것이고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k여서 결국 5k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엔 지금 보시면 5알파하고 5k 같은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하고 k가 같다는 식 하나 둘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두근의 곱 같이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의 곱은 뭐냐면 6알파가 제곱되는 것이고요. 방정식 입장에서 보게 되면 1분의 2k여서 그냥 바로 2k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6알파 제곱이 뭐야? 2k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우리는 뭐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K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파 K 같았기 때문에 여기는 알파 자리에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 6K 제곱은 뭐가 된다? 2K 되는 것이고요. 자, 좌변으로 좌변 이항해 주시게 되면 6K 제곱 마이너스 2K가 0이다. 인수분해 보시면 2k 곱하기 k 빼기 3이 되는 거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3k 빼기 1 되는 거 할 수 있겠죠. 됐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k가 0이 되거나 또는 k가 3분의 1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었냐면 k가 0이 아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해는 탈락되는 것이고요. 정답 얼마다? k는 3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3번 풀어봤고요.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요. 지금 이렇게 복소수 나와 있을 때요.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일단 이미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요곳에 지금 개수가 무슨 실수기 때문에 결국 한 근이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근을 구할 수 있었죠. 그쵸? 즉, 한 근이 주어진 나머지 한 근은 그 주어진 복소수에 대한 켤레 복소수였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주어진 다른 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충분히 A하고 B 값을 구할 수 있죠. 왜? 그쵸?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첫 번째 일단은 두 근의 합부터 구해볼게요. 자, 두 근의 합의 경우에는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1분의 a여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a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곱의 경우에는 일단은 합차 공식 이용해 주게 되면 1 마이너스 3i의 제곱이어가지고 4가 되는 것이고요. 1분의 b, 즉 b가 바로 4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a는 2고 b는 4가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하는 기존 방정식에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방정식까지 확인해 볼 건데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한번 새로운 방정식을 써볼 건데요. 새로운 방정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 지금 a분의 1하고 b분의 1 두 근으로 가진대요. 그러면 결국에는 새로운 방정식이 뭐냐면 x-a분의 1 곱하기 x-b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A값, B값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대입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x-2분의 1 곱하기 x-4분의 1은 0 되는 것이고요. 전개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3이죠. 결국 4분의 3x 더하기 8분의 1은 0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4번 풀어봤고요. 다음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이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이 오직 한 개뿐일 때 이제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식을 변형할 줄 아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방정식의 관점에서도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중3 때 배우셨을 겁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반드시 그 2차식은 뭐가 돼야 돼요? 그쵸.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제가 요 식을 fx 두게 된다면 fx는 0은 뭘 가진다? 반드시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판별식이 뭐가 된다? 0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이용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 교과서 해설지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교과서 해설지는요, 요 식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일반형을 표준 변환하듯이 바꿨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주셨죠? 자, 저는 그럼 판별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별식 구해볼게요. 자, 1차항 제곱해주면 k-1제곱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a 곱하기 k 빼기 3이 되겠죠.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지금 보시면 우리는 결국 k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k 단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마이너스 4ak 더하기 1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k제곱, 네, 1차항 보시면 마이너스 2에 2a 더하기 1k 플러스 12a 더하기 1 되겠죠. 얘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결국에는 우리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한 거죠. 그쵸? 맞나요? 지금 보시면 지금 그 k가 뭐래요? 오직 한 개래요. 즉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k가 오직 한 개 무슨 뜻? 중근인 거죠. 결국 이 말도 무슨 뜻인 거예요? 결국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뜻이죠. 또 판별식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제가 D1에 둘게요. 자, 즉 판별식을 D1이라 하면 여기 제가 D1 쓴 이유는요. 앞에 이미 D 썼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짝수가 곱해졌으니까 저는 4분의 D1 이용하겠습니다. 즉 4분의 D1은 결국에는 2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 마이너스 12a 빼기 1 돼가지고 4a 제곱 마이너스 8a 인수분해하시면 4a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가 0 될 겁니다. 따라서 a가 0이거나 혹은 a가 2가 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양수의 값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0은 탈락. 정답 얼마다? a는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라고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줘져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y는 fx 하고요. 직선 y는 gx 만나는 두 점 좌표가 지금 1하고 5입니다. 자, hx가 fx 빼기 gx라고 하면요. 0부터 4까지 해서 이차함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일 때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좀 가보시죠. 자, 일단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요. 제가 지금 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fx가 있고요. 그리고 직선이 지금 y는 gx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점의 x좌표가 1하고 뭐가 만나는 점인 거예요. 즉, 교점인 거죠. 자, 결국에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F1하고 G 같을 수밖에 없죠. 교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F1 빼기 G1이 얼마? 0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F5하고 G5가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F5 빼기 G5가 0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하필이면 HX가 지금 FX 빼기 GX래요.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위에서 맞죠? F1, G1, F5, G5. 그럼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H1은 F1 빼기 G1이어서 0이고 H5는요 F5 빼기 G5여서 0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냐면요. 우리 1다운에서요. 인수정리 보셨죠? 인수정리가 뭐였었냐면 x-알파를 인수로 가지게 되면 px가 그랬을 때 p알파 0이었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h1이 0이고요. h가 0이란 뜻은 결국에는 hx는 무엇을 인수로 가진다? 그쵸? x 빼기 1하고 x 빼기 5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2차함계수 알고 있나요? 2차함계수 몰라요. 그쵸? 결국에는 앞에 보니까 미지수 두는 겁니다. 되었죠? 당연히 A는 0이 안 되겠죠. 그쵸?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문제냐면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고3 때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특히 함수나 방정식 문제에서 뭔가 실계값을 구하래요. 보통 한 95% 정도는요. 보통 그 함수의 식을 반드시 정확히 구하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다? 미지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되었죠? 자, 같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개해 주시면요. 얘는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a가 되는 것이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는 9를 더하고 빼주셔야겠죠. 자, 그래도 정리해주시면 결국에는 a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자, 그리고 마이너스 9a 더하기 5a니까 마이너스 4a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hx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어쨌든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똑같을까요? 그쵸? fx의 최고차함계수 똑같겠죠. 왜냐면 2차 함수인데 잘 보시면 네, fx에서 gx를 뺀 거예요. 지금 fx가 얘는 2차식이거든요. 그쵸? 그 gx 몇 차식? 1차식이에요. 그럼 빼줬을 때 여기 뭔가 2차식이 있으면 반드시 그 2차항 계수는 어디 2차항계 똑같은 거예요? fx 2차항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fx가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gx x 더하기 5예요. 그럼 빼주게 되면 얘는 2x제곱 더하기 2x 빼기 4인데 여기는 2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쵸? 원래 있던 fx 2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가세요? 결국에는 fx도 이거 지울게요. 결국에는 fx도 뭐가 된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fx도 ax제곱 어떻게 시작할 거라고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fx가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a의 부호까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a의 부호는 뭐야? 양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되었죠? 결국 이 그래프도 지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도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자, 결국 이렇게 생긴 그래프 뭐 있겠죠. y는 hx가 있을 것이고요. 자, 지금 축의 방정식이 원하는 축은 x가 3입니다. 여기가 x는 3이 되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0부터 4까지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0부터 4까지니까 축을 포함을 합니다. 그쵸? 자, 대략적으로 보자면 0은 뭐 이쪽에 있을 것이고요. 0은 여기서 있을 거면서 어디까지? 4까지니까 뭐 요쯤에 4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0, 여기가 4가 될 겁니다. 따라서 결국 최대값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최대값은 0일 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h 0인 거니까 얼마? 0이 되는 거니까 5a 되는 건가요? 그쵸? 여기서는 5a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최소값의 경우에는 언제 꼭점 잡히죠? h3이니까 마이너스 4이 돼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8. 결국에는 a가 얼마? 2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 최대값은 얼마다? 10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이차함수의 그래프하고요. 직선 두 교점 좌표, x좌표 각각 알파, 베타 할 때요. 2알파 빼기 1, 2베타 빼기 1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지금 교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이차함수하고 직선을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연립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연립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2x제곱 마이너스 4kx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k는 결국에는 x 더하기 1 되는 것이고요. 저 좌변 이항해 주시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x 그리고 2k제곱 더하기 k 빼기 1은 0이 되겠죠. 자, 결국엔 지금 2차 함수와 직선 연립한 요동칸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뭐 했냐면 교점이 좌표 주어졌어요. 그죠? x좌표가. 그럼 뭐다? 실근이, 즉 이 방정식의 실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인 거죠. 자, 방정식의 근이 정확히 주어지면 뭘 이용하자? 보통은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해 주는 거죠. 특히 2차를 쓰면. 그쵸? 자,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두 근의 합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되는 거겠죠. 그쵸? 맞나요? 자, 결국엔 정리해 주시면은 2분의 4k 더하기 1 되는 것이고요. 자, 두 근의 곱 가겠습니다. 곱의 경우에는 2분의 2k제곱 더하기 k 빼기 1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확히 구할 게 뭐냐면 지금 요 식에 대해서 뭔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전개해 보시면 결국에는 일단 첫 번째 항은 4알파 베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더하기 돼서 자, 가운데 두 항을 묶어주시면요.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곱 합 있네요. 그쵸?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대입해 주시면 결국에는 2 곱하기 2k제곱 더하기 k 빼기 1 되는 것이고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4k 더하기 1 더하기 1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4k제곱 플러스 2k 빼기 2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더하기 1 되는 것이고요. 자, 4k제곱 되는 것이고 자, 1차원 경우에는 2k 빼기 4k니까 마이너스 2k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1차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뭐라 했냐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식을 함수도 보고 변형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2차항 계수도 묶어주시면요. 4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 여기가 빼기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2차항 계수 절반이 제곱되겠죠. 그쵸? 맞나요?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는 절반이 지금 4분의 1인 거니까 16분의 1을 더하고 빼주셔야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4 곱하기 k 빼기 4분의 1이 제곱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2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저는 요식을 한번 지금 f가 없죠. 그쵸? 저는 이거 한번 fk를 줄게요. 자, 결국 y는 fk가 어떻게 되는 함수냐면 y는 fk가 지금 축이 뭐죠? 4분의 1이죠. 그쵸? 여기가 지금 k는 4분의 1 되는 이렇게 생긴 알려보려고 한 2차 함수 되는 것이고요. 지금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결국 0이 어점이 있을 것이고요. 1이 요쯤 더 멀은 쪽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될 겁니다. 됐죠? 따라서 이제 뭘 구하네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일단 최소값은 바로 구할 수 있죠. 최소값은 언제다? 바로 f 4분의 1인 거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값의 경우에는 1이 되겠죠. 결국 f1이어가지고요. 대입해 주시게 되면 맨 위에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할게요. 4 빼기 2 빼기 2니까 얼마다 0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7번 풀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같이 8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번 문제가요. 생각보다 좀 헤매는 분들이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내용 까먹으셨다 싶으시면 조금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직각을 낀 두 면의 길이가 지금 16하고 20이 직각 삼각형을요, 밑면으로 하고요, 높이가 24의 삼각기둥을요, 그림과 같이 두 번 잘라가지고 직면을 만들 때 직면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 뭘 구하는 거예요? 직육면체의 부피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 부피에 대한 식을 정확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결국 직육면체의 부피는 뭐냐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자, 간단하게 쓸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요. 이미 높이는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 얼마? 24예요. 결국에는 부피의 식을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는 거겠죠. 즉 결국엔 지금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으니까 미지수 사용할게요. 미지수도. 그래서 저는요 여기서 가로의 길이를 제가 한번 x로 두고요. 요 세로를 제가 한번 y로 두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식에 대해서 최대치수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뭔가 미지수를 바꿔주기 한 문자 통일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볼 거냐면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한번 윗면을 좀 봐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즉 지금 어떻게 생긴 도형이냐면요. 여기 빗변이 여기 24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는 것이죠. 요 길이가 지금 16이고요. 요 길이가 지금 2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을 일단 빗변을 냅둬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직사각형이 있는 거예요. 되었죠.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x고 요 길이가 지금 y인 것이죠. 자, 그럼 엄대 그 다음 나머지 변액이 좀 구할 수 있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16 빼기 x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 길이는 지금 뭐냐면 20 빼기 y가 될 겁니다. 되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요. 당연하겠지. 요변하고 요변 지금 평행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 지금 동의각 성질에서 요 각하고요. 요 각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요 각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개는 어떤 관계? 닮음인 거죠. 그쵸? 자, 결국에는 닮음의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16-x 대,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 것들 큰 거니까 x는, 그쵸? 자, 그리고 y 대 20-y가 될 거예요. 되었죠? 자, 이거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여기서 320 마이너스, 속기서 써볼게요. 위쪽 넘어갔을까요? 결국에는 16-x 곱하기 20-y가 지금 xy이기 때문이요. 결국 320-16y-20x 더하기 xy는 xy여서 소거가 됩니다. 지금 다 4를 가지고 있으니까 양변 4분을 곱해주시면 80-4y-5x는 0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저는 한번 y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국 4y가 지금 80 빼기 5x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y는 뭐다? 그쵸? 4분의 1에 80 빼기 5x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5도 묶어주시면 4분의 5에 16 빼기 x가 결국 y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정리했다? 지금 y를 x에 대한 식으로 구한 것이죠. 되었죠? 자, 이제 저는 한번 부피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뭐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되는 거니까 원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4
x, y예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앞에서 봐도 y를 x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대입해 주시면 4분의 5 곱하기 16 빼기 x가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30x 곱하기 16 빼기 x가 될 겁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얘는 30에 마이너스 30에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16x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절반이 얼마죠? x계수의 절반은 마이너스 8. 제곱해준 64니까 64를 더하고 뺄 수가 있겠다. 따라서 결 정리해 주신 얘는 마이너스 30에 x-8의 제곱 더하기 1920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의 범위를 좀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x와 y는 둘 다 뭐예요? 야, 그쵸. 길이입니다. 길이. 그쵸. 일단 그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반드시 x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좋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x가 길어봤자 어디까지인가요? 16을 넘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y의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20까지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조건 이용하셔야겠죠? 자, 결국에 지금 이러한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요 2차 함수 부피의 2차 함수식을 저는 한번 요걸 fx에 둘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함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축은 얼마? x는 8 되겠죠. 그쵸?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x는 8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0부터 16까지인데요. 어차피 우리 뭘 구하는 거?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에 y좌표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뭐가 된다? x가 언제일 때? 8일 때죠? 그래서 f8인 거니 동도 얼마다? 1922가 나는 것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풀어봤고요. 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서단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좌변의 식을 한번 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수분해가 실제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는 개수가 지금 1, 여기가 지금 0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k 더하기 이렇게 전개해도 쓸까요? 전개 써주시면 마이너스 2k 빼기 4 여기가 4k입니다. 그래서 실제 없는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일단 저는 한번 여기서 2를 볼게요. 2를 가져볼게요. 2 1, 2 여기가 2가 되는 거고요.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0이 되겠네요. 그쵸? 아,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k가 0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했냐면 지금 서단의 실근이 두 개가 돼야 된대요. 두 개. 결국에는 잘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요. 글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옵니다. 3개. 그러니까 우리 정말 좋으면 글이 다 달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3개 다 다를 수도 있고요. 지금 문제 나온 대로 하나 다른 건 두 개 중근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 인수분해가 뭐 x 빼기 세제곱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3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자, 일단 그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자, 만약에 방정식이요. 서울한식은 두 개 돼요. 두 개. 그럼 어떻게 일단 볼 수 있냐면요. 여기에 그린 지금 x가 2입니다. 그다음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요 뒤에는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이 하나는 x는 2가 나오게 되고 하나 나머지 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지금 근이 네모 하나하고 이렇게 근 두 개 나오게 되면 실근 몇 개? 두 개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케이스는 x제곱 플러스 2x-2k는 0의 근이 하나가 x는 2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대입을 하셔야겠죠. 대입을 하시면 4 더하기 4 빼기 2k가 0인 거니까 결국 k가 얼마? 4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글 한번 구해보시면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 되는 것이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x-2 곱하기 x 더하기 4 0인 거니까 결국 근이 뭐가 된다? 근은 그쵸. 하나는 x는 이게 중근 되는 것이고요. x는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식은 몇 개? 두 개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근데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모두 구하라고 하면요. 보통 대부분 문제들은 다, 그쵸. K가 8개 넣는 거겠죠. 자, 어떤 케이스들도 있을까요? 그쵸. 지금 보시면 뒤쪽에 있는 2차 방정식이 뭘 가지는 거예요?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단, 그 근이 x는 2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중근도 x가 2가 돼버리면 근이 같은 게 몇 개거든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 중근을 가지는 거겠죠. 진짜 두 번째 케이스는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2k는 0이 x는 2가 아닌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되었죠? 그럼 판별식 가보겠습니다. 4분의 d도 갈게요. 결국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k여가지고 결국 얼마? 그쵸? 요거의 경우에는 1 더하기 2k가 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안 되는 것이고요. 맞는지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결국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x 더하기 1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근이 뭐가 된다? 근이 하나는 x는 2,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것이고요. 정답은 그래서 k는 4 하나하고 마이너스 2분 이렇게 두 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차 방정식의 근 중에서 두 허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방정식을 이제 구하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전에 인수분해 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이 4개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쵸? 두 개끼리 적합을 묶어가지고 1차 계수가 같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세 번째 거 하고요. 두 번째, 네 번째 거 묶어볼게요. 자, 그럼 묶어주시면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 마이너스 50이 0 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x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라지 x와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라지 x 빼기 3, 라지 x 빼기 8 마이너스 50인 거니까 전개해 주시면 라지 x제곱 마이너스 11x 24 빼기 50은 마이너스 2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아니, 전개가 가능하겠죠. 실제로 보시면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3 되는 것이고요. 근데 x가 뭐였냐면 지금 원래는 x제곱 더하기 2x였잖아요.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3 되겠죠? 네. 자, 결국에는 우리는 요러한 이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실근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허근이 궁금한 거예요. 그쵸? 일단 그러면 앞에 방정식이 0이 될 수도 있고 뒤에 방정식이 0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둘 중에 어디에서 지금 허근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쵸? 결국에는 일단 우리 한번 판별식 이용해가지고요. 어느 쪽에서 허근 날지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한번 4분의 d 이용하겠습니다. 4분의 d1 갈게요. 자, 여기서는 해보게 되면 1-2여가지고 0보다 작게 되는 것이고요. 4분의 d2를 구해주시게 되면 1-13이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쵸? 아, 결국 어디서 허근을 가진다? 앞쪽에 있는 여기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되었죠. 결국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의 근이 뭐가 된다? 알파고 베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각각의 근의 여러분들 구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왜요? 또 나왔죠. 곱셈 공식이요.
잘 보시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잖아요. 얘는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에다가 3할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더 베타를 곱한 거예요. 결국 근이 합과 곱인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주시게 되면 근이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2여가지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곱의 경우에는 1분의 2여서 2가 되겠죠. 그쵸? 저 대입을 하겠습니다. 합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세제곱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여가지고요. 전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2여서 4인 걸 알 수 있다.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자, 다음 문제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요. 사각형 ABC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변이기가 주어져 있고요. 각의 각시가 지금 직각일 때 넓이가 주어져 있고,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사각형의 둘레기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에 사각형이 지금 변이 총 4개잖아요. 사각형인 거니까 그 중에서 지금 2개의 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인부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2 변의 길을 구할 줄 아니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자 미지수 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CD 길을 제가 한번 X로 두고요. 3분의 1이 길을 제가 한번 Y라고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일단 그 용리 한번 첫 번째 일단 다시 넓이라는 조건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사각형 중에서 알고 있는 건 넓이는 뭐 평행사변형 그리고 삼각형 중에서도 직각삼각형이나 밑변과 높이가 주 삼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정도 될 겁니다. 그쵸? 아니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쵸?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이런 문제는 보조선을 긋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을 바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한번 꼭지점 B하고 D 연결을 좀 해볼게요. 자, 그 연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는 보조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보조선 BD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사각형이 2개 삼각형으로 분리가 됩니다. 삼각형 BCD 두 번 삼각형 ABD 이런 식으로요. 되셨죠? 아, 결국에는 각각의 넓이 합하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삼각형 ABC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삼각형 BCD의 넓이 더하기 삼각형 ABD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고요. 그리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y 되는 거니까 그 3x 더하기 y가 얼마? 그쵸? 얘가 30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럼 결국에는 미지수가 2개, 방정 1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힌트는 지금 삼각형보다 뭐죠?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럼 우리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정을 떠올리셔야겠죠. 자, 결국 선분 BD의 제곱을 이용해주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선분 BD는요. 삼각형 BCD 빗변이기도 하면서 삼각형 ABD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정 2번 이용하셔가지고 같다고 두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선분 BD의 제곱이 뭐냐면 첫 번째는 36, 6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각형 ABD에서 보게 되면 얘는 4 더하기 Y제곱입니다. 결국 식 정리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X제곱 빼기 Y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32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식 2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립방정식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식하고 2차식 같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1차식을 변형하셔가지고 2차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였죠. 딱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여기서 해보시면 y가 지금 30-3x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한번 대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x제곱 마이너스 30-3x 요게 지금 제곱이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일단은 뭐 전개를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저 합차 공식을 좀 좌변 전개를 하겠습니다. 합차 공식 이용해 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얘는 두 개 더해 주시게 되면
30 마이너스 2x 되는 것이고요. 네, 두 개 빼주시게 되면 4x 빼기 30 되겠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2입니다. 됐죠?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8x 제곱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x 플러스 120x가 플러스 60x 플러스 120x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180x 마이너스 900이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자, 결국에는 8x 제곱 마이너스 180x 그리고 900 빼기 32는 868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지금 다 짝수니까요. 양변에 2분의 1 곱해주시게 되면요. 4x 제곱 마이너스 찢으시게 되면 여기서 90x 그리고 얘는 434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다시 약분은 안 되고요. 잠시만요. 4x 제곱 마이너스 90x 플러스 434 되는 것이고요. 한 번 더 가능하네요. 2x 제곱 마이너스 45x 더하기 요거의 경우에는 해보시게 되면 217 나오겠네요. 그쵸? 네. 자, 이제 조금 간단해졌는데요. 자, 보게 되면 우리 217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의 경우 일단은 지금 7이 배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7 곱하기 3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가네요. 결국에는 인수분해 시제 해보시게 되면요. 2x 빼기 7 그리고 2x 빼기 31로 딱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죄송해요. 여기가 지금이 여기가 x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결국에는 x가 하나는 7이 되거나 하나는 x가 2분의 30일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원래 지금 y가 요거였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y의 경우에는 30 빼기 21인 거니까 9가 되는 것이고 또는 여기서 y 같은 경우에는요 30 빼기 2분의 93입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3 되겠죠. 자, 근데 지금 x와 y는 둘 다 길이기 때문에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얘는 단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 x 이것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결국 정답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해주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8인 거니까 정답 얼마다? 정답은 24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단 실 작성하시는 거 그리고 보조선을 그으시는 거 좀 어려웠기 때문에요. 천천히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풀었고요.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4까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1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 잘 보세요. 일단은 우리는 그러면 요 1차 부등식 먼저 풀어볼게요. 풀 수 있죠. 자, 절대값을 포함한 거니까 결국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은 거잖아요. 이런 쪽은 양변에 a를 더해주시면 a 빼기 5 3x 5 더 a 더하기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요. 3분의 a 빼기 5보다는 더 이제 커지고 x가 3분의 a 더하기 5보다는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잘 보시면요. 1부터 4까지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면 1 여기 있고요. 4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만약에 3분의 a 빼기 5 여기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3분의 a 빼기 5가 여기 있고 3분의 a 더하기 5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모든 x에도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왜? 어느 부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공통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경우에는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일까요? 만약에 여기가 1부터 4까지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이번에는 만약에 3분의 a 빼기 5가요. 이쪽에 있고요. 그 3분의 a 플러스 5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 해가 보여지면요. 얘도 안 되죠. 왜? 어느 쪽이? 이쪽하고 이쪽은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림이?
그쵸. 결국에는 요 부등식에 요게 1하고 4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결론적으로는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가 그려져야 돼? 이렇게 다시 볼게요. 다시 보시면 여기가 지금 1이 여기 있고요. 4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요. 그랬을 때 더 크게 3분의 A-5가 여기 있고요. 3분의 A 플러스 5가 여기 있어서 완전히 포함을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 그래야만 완전히 폭이 없이는 거니까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3분의 A 빼기 5가 반드시 1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3분의 A 플러스 5가 4보다 반드시 클 수밖에 없겠죠. 그제 돈이 말씀드렸지만 항상 경계값 주목하는 거였죠. 볼게요. 자, 만약에요. 3분의 A-5 딱 1입니다. 1 돼서 1. 그럼 가능한가요? 그럼 보시면 지금 그러면 1부터 x가 3분의 A 플러스 5까지거든요. 가능하죠. 네, 이쪽에 지금 범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외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 부등식 풀 때 제발 경계값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A-5가 3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A 플러스 5가 12 이하가 되는 거니까 12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니까요. 정답 뭐가 되나? 정답은 7 이상 8 이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7 이상 8 이하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었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실수 ABC에 대해서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지금 마이너스 3까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결국에는 잘 보시면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해주는 거냐면 일단 그 좌변의 2차 함수의 식에 대해서 x축과의 교점에 x좌표를 가지고 정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잘 보시면 지금 이런 거죠. ax제곱더 bx 더하기 식 0보다 큰 범위가 지금 이렇게 된대요.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하나 있죠. 뭐죠? a의 부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a가 지금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a가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a가요 양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그럼 0보다 큰 범위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알파 베타가 하게 된다면 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큰 거예요. 맞나요? 근데 안 되죠. 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돼요.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첫 번째 a의 부가 뭐야? 양수야.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결국에는 요도한 그래프 형태가 아닌 어떤 형태의 그래프, 그쵸? 위도 블록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x축이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점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3이 돼가지고 그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인수정리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결국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x 더하기 1,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거의 경우에 이제 풀어주시면 ax제곱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a인 거니까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가 되는 것이어가지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b가 마이너스 2a C가 마이너스 3a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는 상관없어요. 결국 합을 이용해 주시게 되면 2는 마이너스 a분의 b 곱 마이너스 3은 a분의 c 이용하셔도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울게요.
자, 결국에는 우리 B하고 C를 A의 미지수 바꿨습니다. 대입할게요. 자, 결국 지금 우리가 구할 b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ax 제곱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ax 그리고 c는 플러스 3a 되겠죠. 얘가 지금 0보다 작은 겁니다. 되었죠? 근데 A가 조금 불편해.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단 좀 A로 묶어볼까요? 자, 일단 저거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서 A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되겠죠. 맞나요? 이거 0보다 작대요. 그럼 양변에 A분의 1을 곱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A가 음수니까 우리 부등식 성질에 의해서 음수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쵸.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다시 0보다 크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방향 바꿔주면 2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이 0보다 작은 것이죠. 자, 요거는 질문을 해보시게 되면요.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네, 실제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요. 요거의 경우에는 2x 플러스 3 그리고 x 빼기 1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얘는 지금 미도 볼록한 2차 함수 될 것이고요.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1이어가지고 따라서 지금 해먹는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고요. 1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 연립부등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만족시킨 자연수 x가 함기화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자? 각각의 해를 먼저 구하셔야겠죠? 자, 일단 1번 해를 구해주게 되면요. 1번의 해의 경우에는 인수분해 해보시게 되면 x-1 곱하기 x-2가 지금 0보다 큰 거니까요. 결국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시면 x축이 있고 교점이 지금 여기가 지금 1하고 2잖아요. 그래서 결국 0보다 큰 부분을 요범이 되는 거니까 x가 1과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저 여기 1번 둘게요. 여기 2번에 두고요. 자, 그리고 2번의 경우 정말 간단하죠. 1차 부등식인 거니까요. 결국 x는 뭐가 된다? 2분의 a 플러스 2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면 한번 수익성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1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2가 있어가지고요. 1번의 해는 1보다는 작거나 그리고 2보다는 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2분의 a 플러스 2가요. 1보다 작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자연수 x거든요. 근데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보다 작은 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볼게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이제 여기 조금 더 좀 짧게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잘 보세요. 자연수 x가 한 개가 돼야 되는데 2분의 a 플러스 2가 작아야 돼요.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2가 어딘가 여기쯤에 뭐 있겠죠. 그쵸?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2분의 a 플러스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공통 범위는 요 범위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 자연수 반드시 한 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 2 다음 자연수가 뭐예요? 3이에요. 그럼 반드시 요 안에 뭐는 있어야 돼? 3은 있어야 돼요. 근데 4는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 일단 그러면 결국에는 2분의 a 플러스 2가 3보다는 커도 돼. 3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죠. 되었어요? 자, 그럼 보세요. 3은 포함이 되나 안 돼요? 경계값입니다. 경계값. 3. 만약에요, 2분의 2 플러스가 딱 3이에요. 그러면 부등식 해가요 이거거든요. 또는 x는 2보다 큰 거, 그 외에는 x가 3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공통 범위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거거든요. 얘는 자연수가 없죠. 그러면 등호성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는요? 들어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결국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면 a 플러스 d가 6보다는 크고요. 8보다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a가 4보다는 크면서 6
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요. 방정식과 부등식이 정말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꼼꼼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특히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경계값 하나 차이도 답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답을 주고 하는 연습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 11강은요, 우리 이제 교과 중간중간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미리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고생 너무나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